이번에는 if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의 형식은 이렇게 돼. 아까 이제 제어문의 형식에서 제어문, 조건식, 코드블록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형식에서 제어문에 if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f문의 형식은 if, 조건식, 코드블록. 그래서 이 조건식은 이렇게 꼭 소괄호, 이렇게 생긴 건 소괄호, 이렇게 생긴 건 이제 중괄호예요. 그래서 조건식은 꼭 소괄호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요게 이제 if문의 이제 형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형태로 if 조건식 코드블럭. 그리고 이 조건식 같은 경우에 이전에 이제 연산자 할 때 얘기를 했어요. 조건식을 만들 때는 이제 true나 false 값으로 이제 결과가 나야 된다고. 그래서 true나 false 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연산자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랬죠. 조건식에서. 그래서 비교 연산자나 논리 연산자를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조건식은 true나 false 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연산식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 뭐냐, 조건식이 뭐 1 플러스 1을 2,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조건식의 이제 형식을 한번 코드를 한번 보면 뭐 정수형 변수 x에는 1이 들어가 있고 y에는 2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조건문의 형식이 if 소괄호 안에 조건식 그 다음에 중괄호로 나타내는 코드블록, 요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소괄호 안에는 조건식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결과값을 저장할 수 있는 res는 뭐 0이라는 초기값을 주고, 그래서 뭐 res equal 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식 안에 true나 false 값이 나올 수 있는 연산식이 아닌 다른 식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뭐 1 플러스 2는 3이라는 게 결국 res에 들어가고, 이 괄호 안에는 이렇게 되면 이제 3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true나 false 값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식으로서 조건식이 아닌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조건식이 아닌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true나 false의 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교연산자나 논리연산자. 그래서 비교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뭐 equal, not equal, 그 다음에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뭐 작거나 같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논리연산자에서 and, 뭐 or, 그 다음에 뭐 not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조건식 이런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x가 y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조건식이 되는 거죠. 비교 연산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x가 y보다 크다는 true나 false 값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건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건문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이 조건식의 결과가 true이냐 false이냐에 따라서 실행되는 이제 코드들이 틀려져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조건식이 true라고 하면 코드블록이라고 얘기했던 중괄호 시작부터 중괄호 끝까지 이만큼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이 되는 거고, 중괄호 밑에 있는 코드들도 당연히 실행이 되는 거고요. 조건식이 false일 경우에는 이 코드블록이라고 얘기했던 거 중괄호 시작과 중괄호 끝 이만큼의 영역을 뛰어넘고 실행시키지 않고 이 코드블록 밑에서부터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블록 밑에 있는 코드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보면 이제 요 조건식이 true일 때는 쭉 조건식부터 해서 쭉 이만큼이 실행이 되는 거고, 조건식이 false일 경우에는 물론 얘는 조건식을 판별하니까 이제 실행이 됐다가 여기는 실행이 되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죠. 코드블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false일 때는 이제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코드가 있다고 봤을 때 x는 3이고 y는 2라는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x가 y보다 크다. x는 3, y는 2, 3이 2보다 크다. 결과가 true 값이 되죠. 그러면 결과 값에서는 요 x가 y보다 크다는 게 출력이 되고 이제 프로그램 종료라는 게 출력이 되는 거죠. 요 조건식이 true이기 때문에 코드 블록도 수행이 되고 코드 블록 밑에 있는 것도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식이 true일 경우는 이만큼이 이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조건식이 요게 false가 되는 경우, 1이 되면 1은 2보다 작다, false가 되는 거죠. false가 되면 요만큼 이제 if 조건식까지는 수행이 되는데 이만큼의 코드 블록이 수행이 되지 않아요. 수행이 되지 않고 요 코드 블록 밑에 있는 것부터 이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조건식이 true일 경우에는 이제 블록 어떤 코드들이 실행이 되고 조건식이 false일 경우에는 어떤 코드들이 실행이 되는지 요 흐름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if문을 사용해서 이제 점수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게요. 이 프로그램의 기능은 이제 어떤 변수의 점수가 들어가 있고 그 점수를 이용해서 해당 점수가 90보다 큰지 이제 그것만 이제 판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에 93이라는 값을 넣어주고 이제 여기에서 조건문을 이용해서 스코어가 90보다 크면 이제 A등급이라고 하는 이제 문자를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if문 같은 경우에 이제 if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90보다 큰 경우만 어떤 내가 다른 코드들을 이제 수행을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요 코드 블록에다가 이제 실행문을 90보다 큰 경우에 내가 실행시키고 싶은 실행문을 넣어서 이제 뭐 이렇게 A등급입니다라고만 해줄 수도 있고 뭐 점수가 90 이상입니다. 뭐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이 조건문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수행이 되어야 할 부분들은 이 조건문 밑에다가 이제 넣으면 돼요. 90점 이상일 때도 수행이 되어야 되고 90점 이상이 아닐 때도 수행이 되는 부분은 이 조건문이 끝나는 이 부분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프로그램 종료라고 이제 결과값만 볼 수 있도록 이제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서 이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점수가 A등급입니다. 90점 이상입니다. 93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이제 93이 90보다 크거나 같다. 결과가 true가 되죠. true가 되기 때문에 코드 블록도 수행이 되고 요 밑에 있는 이제 실행문도 실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83 이렇게 된다고 하면 83은 90보다 크거나 같다. fal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있는 코드 블록은 수행이 되지 않고 false니까 false일 경우에는 코드 블록을 건너뛰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부분을 이제 코드들을 수행을 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종료라고만 이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식이 true일 때 어떤 코드가 수행이 되고 조건식이 false일 때 어떤 코드가 수행이 되는지 이 흐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